일반적으로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이나 현실의 편안함과 안정성은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현재의 불편함에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즉, 돈은 모으고 싶어 하지만 현재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낮은 성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제품, 신상품, 최신 기기,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저사양, 저가, 구제품, 중고라는 이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을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다운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의 반대말로 오래된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치킨 먹을 거 닭강정 먹는 거고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캔 까야죠. 마트는 저녁 세일 스티커 붙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택시 그딴 건 없습니다. 고시원에서 6개월간 생활하면서 직접 다운그레이드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의식주를 해결했던 제가 이직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를 알아봤었는데 언제 고시원에서 한번 살아보겠냐라는 생각에 고시원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룸을 계약했지만 사실 원룸도 좁아 터졌지 않습니까? 고시원 생활에 비하면 원룸은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 주방이 있는 거에도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운그레이드의 장점입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당연한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에 만족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돈을 모은다고 결심했다면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불편함이라는 선택은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불편할수록 그리고 불편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운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봤습니다. 항상 말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구매의 자선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중고거래가 시작입니다. 우리한테 신제품, 신상품 그딴 거 없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기서 찾으세요. 웬만한 거 찾다 보면 그냥 다 있습니다. 없으면 범위를 늘려봐야죠. 사용자는 거주하는 지역과 동네를 인증받아 비교적 가까운 동네 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직거래에 용이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고거래만 잘 이용해도 충분히 실생활에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게 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고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매해마다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시리즈 넘버도 바뀌고 카메라 위치도 바뀌고 솔직히 제 기준으로 요즘 스마트폰들이 워낙 다 하이스펙이라 스펙에 둔감한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1년만 기다리면 또 신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다음 신제품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최신 기능에 혹해서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 기기들을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합니다. 이번에 4년 동안 썼던 스마트폰을 교체하기 위해 저가형 모델을 중고로 구매했고 올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메이커인 중고 노트북을 현재 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와서 그렇지 저거 두께가 초코파이만 합니다.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난 다른 사람 손때 묻은 중고는 싫다. 새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신다면 하위 호환격인 보급형 구매는 어떠신가요? 보급형은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보급형 제품군은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 비하면 당연히 성능은 뒤처지지만 저같이 스펙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탁월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퍼브 시장이 있습니다. 리퍼브 시장도 중고 시장만큼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 B급 가구 등 리퍼브 상품은 유통, 전시, 반품 과정에서 흠집과 같은 작은 문제가 생긴 제품을 뜻합니다. 리퍼브 제품은 신제품과 사실상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막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품 앞에 리퍼라는 상용구가 붙으며 아예 리퍼 제품만 이것저것 모아서 판매하는 실제 매장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번째, 중고차 시장이 있습니다. 자차가 없는 제가 자동차를 왈가왈부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확실한 건 자차가 없었기 때문에 매달 차에 나갈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종에 따라 출퇴근 거리에 따라 자차가 필수인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고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가상각이 심한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새 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 차는 보통 운전 실력 미숙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으므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사용감이 거의 없는 수준의 최상품의 책을 정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중고 서점이 있고 이전 연도에 팔리지 않은 제품을 다음 해에 파는 2월 상품들도 있습니다. 단순 읽기용으로 책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쉽게 접하고 애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현재의 불편함이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곧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에 적응된 불편함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지 안정성을 벗어나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문제를 개선할지를 말이죠. 지금까지 돈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